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미국의 첫 거래일이 오늘 새벽에 끝이 났는데 미국 첫 거래일의 키워드는 경기 침체였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저희가 이 시간에 미국에서 이제 9월 금리 인하할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환호,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하루 만에 또 3대 지수가 급락하면서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 보니까 제조업도 좀 위축되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년 만에 최다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7월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3대 지수에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자, 미국도 이렇게 하루하루 1%, 2%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데 우리 시장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좀 변동성에 대비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결국에 요즘 시장에서 오를 수 있는 것들은 실적 기반된 종목 아니면 테마주인데 자, 저희가 테마주 투자하기엔 쉽지 않고 실적 기반한 그런 좋은 종목들의 대책을 오늘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종목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등락하면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물론이고요.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 우리가 현명하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 2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켓나우 일부와 함께 오늘 개장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업종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다.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믿을 건 실적입니다. 실적 잘 넣을 만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투자 포인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 많이 눌렸는데 언제쯤 상승할까요? 추세적 상승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와 함께 시장은 새로운 얼굴을 원한다고 합니다. 네, 어떠한 투자 포인트로 이러한 접근을 하고 계신지 전문가의 의견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수첩 말말말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삼성과 애플과 관련된 코멘트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투자 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어느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열중시는 경기 침체 우려에 급락 마감하였는데요. 탄탄하게 지수를 지켰던 다우마저도 5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나타내는 제조업 지수가 위축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대로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시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날 급등 이후 또다시 급락세가 나타나며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인데요. 전일 반등에 성공했던 기술주들이 대거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2.3% 급락하였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6%대 하락을 보이는데요. 특히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내놓은 빅테크들의 시간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놓으며 20% 이상 급락하고 있고 아마존 역시도 시간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애플이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후 새로운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와 유럽은 각국별로 혼조세를 겪었는데요. 일본, 중국의 경우 하락한 반면 국내와 대만은 반등하며 국가별 차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니케이가 엔화 급등의 여파 속에 수출주 하락으로
2.5% 급락하는 흐름이고 밤사이 유럽 증시도 2%대 하락이 진행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각국의 움직임 또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정규장뿐만 아니라 시간 외에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일부 종목이 좀 낙폭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금일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대형 기술주도의 급락 영향 속에 하락 시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9월 금리 인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자동차, 방산업종이 가세를 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선, 전력 관련주 역시 미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나오며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건 장 중반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좀 아쉽게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상승 흐름도 좀 돋보였는데요. 지난 7월 하락 때 아슬아슬하게 800선을 유지해주며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말 수속에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하락하였던 2차 섹터가 반등해줬고 시가총액 상위인 바이오텍의 상승이 여전했고 피부 미용까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시장과는 달리 뒷심이 좀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이어질지가 의문이 따릅니다. 회전율 역시도 지난 6월에 이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거래소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가운데 개별 종목으로의 투심이 이어질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서 변동성 장에 대응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금으로 종목별로,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할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글로벌 포커스를 시작으로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찬 투자 포인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종목까지 한꺼번에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슈 레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7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7월 소비자 물가가 2.6% 상승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자, 여전히 4개월째 2%대를 기록한 것은 좀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6월에 2.4% 상승한 것에 비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다시 좀 변동이 있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은 했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다시 또 상승으로 좀 변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소비자 물가, 전반적인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석유류 제품이나 농산물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6% 상승한 것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슈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주셨을지,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공급 과잉인 LCD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가운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반기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하반기 역시 스마트폰과 TV OLED 패널 공급 증가로 좋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인데요. 대표적인 기업 LG 디스플레이는 적자를 축소하며 시장 기대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 1조를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실적이 20% 개선됐습니다. 앞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 현명한 투자 전략은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유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 이야기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도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실적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주 사실 뭐 저는 OLED 관련 주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주가가 안 가니까 뭐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왜 OLED 지금 디스플레이주를 봐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출. 네. 근데 지금 전일 미증시가 떨어져서 기술주 섹터에는 좀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다라는 타이밍은 말씀을 좋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상반기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16% 정도 증가했는데 약 한 12조 원 정도 규모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장이 다시 좀 고무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OLED 쪽에서 지금 그렇죠.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 쪽 하면은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제품들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노트북, TV, 모니터 이렇게 5개 부문을 들 수가 네네. 있잖아요. 이 5개 부문에서 모두 지금 OLED 쪽에서는 무려 이제 중국을 한 11배 정도 가까이 앞선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OLED 시장에서 지금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91%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OLED 하면은 이전에 이제 OLED TV가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OLED TV 시장은 우리 나라가 이미 압도적으로 지금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기점으로 해서 이 애플 쪽의 중소형 OLED 이제 패널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채택되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공장 증설을 좀 무리해 가면서 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볼 때 공장 증설을 한 지 막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번 도와드렸었던 것 같고 네. 이제 올해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패드 프로에 지금 채택이 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과도 지금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요. OLED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그 마트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화면이 깨끗합니다. 기존 진짜 네. LCD 화면이랑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부피에 있어서도 LCD보다 훨씬 더 얇죠. 또 증착이 네. 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투스택 텐텀이라고 해서 그 OLED를 2개 층으로 지금 닦는 방식으로 해서 내구성까지 지금 현재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미 좀 손절을 했죠. 그렇죠. 중국 시장 네. 쪽에서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OLED 시장을 그나마 키웠기 때문에 다행인데 지금 중국의 또 추격이 LCD에서도 무섭게 따라와서 한번 이제 1위 자리를 지금 계속 내주고 있는 네. 상황이고 지금 OLED 쪽도 지금 중국 쪽에서 이미 정부의 정폭적인 지원들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기술력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뭐 애플 쪽에 들어가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우리나라 기업인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기술이 더 뛰어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는 자국 내 이제 애국 소비도 지금 늘고 있고 자국 내에서는 이제 중국 그쵸. 제품들을 네.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라는 게 진짜 뭐 정말 단숨에 갑자기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부 지원이 아직 세액 지원밖에 되지가 않는 점이 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정부 쪽에서 지원들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사실 이제 주가가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가 그 LCD를 이제 청산하면서 OLED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 그 적자를 보거나 네. 그런 이제 매출적인 타격들이 불가피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OLED가 지금 중소형 OLED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형 OLED 그러니까 TV로만 판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거의 뭐 서구권 위주로만 이제 판매를 하는데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프리미엄 그런 TV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또 침체가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기가 대부분이 힘들어요. 다 네. 지금 수출로 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오늘 나온 뉴스 기사 보면은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제조 업황이 예상보다 나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요. 더 많이 디스플레이 그럼 예, 괜찮을까요?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기술력이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지금 현재 아이패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네. 앵커님 옆에서 보고 계실 네. 텐데 LCD예요. 근데 이거 OLED 제가 마트 가서 한번 써보니까 확실히 네, 화질이 다르죠.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화면에 네. 대해서 퀄리티가 디스플레이가 다릅니다. 주는 퀄리티와 눈에 주는 그 편안함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QLED라고 이제 보셨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QLED TV도 지금 너무 OLED도 저는 놀랐었는데 QLED 보고서 더 놀랐습니다. 네. 진짜 이 기술력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무궁무진한 세계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중소형 OLED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가을에는 아이폰 16 시리즈도 나올 예정이고 또 갤럭시 지금 그 폴더블 폰에도 지금 현재 OLED 삼성 쪽에서 지금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올림픽 선수들이 지금 최근에 셀카 찍고 있는 그 폴더블 폰에도 OLED 지금 계속해서 탑재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OLED 패널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당분간은 네.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 뭐 OLED 쪽에 뭐 앞으로 더 LCD는 이제 지는 별이니까 OLED 쪽에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뭐 애플이 또 실적 발표했는데 애플 실적 보니까 아이패드 쪽에 매출 판매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 교체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는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들 교과서를 쓸 때 이제 교과서가 아니라 다 패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네네. 추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디지털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지금 전공서적 다 패드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저 때는 정말 백팩 가지고 다녔었는데 두꺼운 책 들고 두꺼운 책 다녔죠. 들고 다녔었는데 그냥 아이패드 하나로 이렇게 그런 이제 공부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중소형 OLED 시장의 확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OLED 시장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을 봤을 때 성장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답답하실 텐데 그럼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OLED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OLED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패드 OLED 수요가 커지면서 조 단위의 투자 설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 가게 되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캠트로닉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가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터치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OLED 발광층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호실적과 맞물려서 캠트로닉스 역시나 170% 이상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고 덕산 네오룩스도 40%가량의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이상의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5일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지금 추세를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도 탑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LG화학이 관련 소재단에 대한 모멘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역시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전일 2.7%가량 상승했고요. LG 디스플레이로의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아바텍 역시나 4.5%가량 오르면서 이로 인해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관련 기업들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LCD에서 확인을 해보셨듯이 OLED 역시나 중국에 대한 부담감, 우려 속에 주가가 시원한 상승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OLED 관련된 종목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자, 파트너님, OLED나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약간 올랐겠지만 네. 계속 좀 우하향하거나 아니면 아랫단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왔고요. LG 디스플레이? 네. 일단은 최근에는 대형주들이 가는 장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소형 종목들이 그 시세적인 또 수급적인 탄력은 많이 못 받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대형주를 지금은 봐야 되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재무를 보면은 암담합니다. 2022년도부터 네. 이제 적자입니다. 기점으로 네. 해서 영업이익 지금 당기순이익이 적자폭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고무적인 부분은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중요하게 보잖아요. 적자가 지속되다가 적자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것도 좀 줄긴 네, 했더라고요.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네. 그게 결국에는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부터가 가장 좀 그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올해 지금 적자폭이 대폭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주목을 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실적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흑자 전환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관련 기대감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2조 원대 규모로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2,000억 원대요? 예, 지금 2천억 원대까지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이제 어쨌든 그 보여지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새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거 구조조정하고 허리띠 졸라매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미 지금 구조조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7월 중순부터 네네. 계속 넘어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도 이전에 두산이 했었던 것처럼 차 떼고 포 팔고 네네. 지금 뭐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면서 계속해서 허리띠를 지금 졸라매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어제 합니다. 또 중국 쪽에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 광저우 이제 그 LCD 공장 네. 매각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인 이제 CTL, CSOT 쪽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선정됐다라고 해서 공시가 다행히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 파주 이거 팔면 어느 정도 받을까요? 1조 원에서 한 1조? 2조 정도 그러면은 어. 수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자금적으로는 숨통을 확 이제 트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기존에 이제 파주 공장 팔 때는 매각 부지가 한 1,000억 원대 정도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 판다고 해서 지금의 적자폭을 그쵸. 상쇄할 수 있는 드라마틱하게 수준은 바뀌진 않겠죠. 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광저우 공장 규모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조단위 자금의 수혈 그래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게 부분이지 않을까. 어쨌든 성사되면은 네. 이 숫자적으로는 드라마틱하게 매각 단순 매각이지만 네. 드라마틱하게 숫자는 좀 바뀌겠네요. 그죠? 일단은 현금이 좀 유입이 될 수 네네.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재무적인 개선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계속 그 애플 쪽에 패널 출하량 늘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공장 증설을 정말 잘 해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회복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계속 좀 중점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사실 지금 실적 회복을 한다고 해서 네네. 이자 비용이나 지금 기존에 해놨었던 네, 그쵸. 투자 설비 비용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좀 시차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 쪽에서도 시차가 디스플레이 쪽은 좀 길게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3년에서 이제 5년 정도까지도 텀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보신다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주가상 움직임도 함께 같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지금 월봉 흐름 보면은 거의 뭐 지금 거의 수십 계속 년 우하향입니다. 네. 우하향으로 네.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답답합니다. 다행히 지금 바닥은 지금 잡혀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2020년도 팬데믹 시기에는 8,000원대까지 밀렸었는데 지금 거진 그 부근까지 밀려서 지지 구간대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패턴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현재 대바닥으로 봤을 때 쌍바닥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여기서 쌍바닥으로 치고 다시 이제 반등 준다 했을 때 올해는 그래도 15,000원 구간대까지는 회복 구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지금 미국 증시가 골디락스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금리 인하를 좀 더 빠르게 단행을 해서 소비 심리가 좀 더 많이 개선이 되고 한다면 추가적인 또 상승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2만 원 부근대까지도 올 하반기 네네. 이제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그런 자금 조달로 인해서 상승세가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략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종목 꼽아 주셨어요. 어제 공시 올라왔죠. 중국 광저우 공장 매각할 거다. 이야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게 또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시장 골디락스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인지의 여부는 좀 중요한
중요한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지금 좀 숫자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주목하면서 한번 종목 LG 디스플레이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화장품이 이끌어온 K-뷰티 시장이 점차 확산되면서 전방위적 뷰티 업계에 뚜렷한 성장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부 미용과 의료기기 시장은 2029년경 410조 원 안팎으로 성장할 예정인데요. 이에 발맞춰서 국내 제약사들도 미용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미용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인데요. 성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로 포착한 이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어쨌든 결국에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고 흔들리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때 저희가 결국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실적 잘 나오는 거 네. 찾을 수밖에 없어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실적 괜찮게 나올까요? 이번에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 보통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은 제품 자체가 이제 고마진이고 거기에 이제 쓰는 자재들 같은 것들, 소모품들에서 또 추가적으로 예, 또 매출 상승세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긍정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세계적으로 이제 안티에이징이나 이제 미용에 대한 그런 수요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네요. 예,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우리나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거진 다 피부과로 빠진다는 게 너무 좀 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여성들의 이제 약간 전유물 같았던 이런 미용 분야가 이제는 남성분들까지도 이제 그루밍 그렇죠. 쪽이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수요가 지금 동반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그 피부과 잘 가시나요? 피부과는 안 가고요. 좋은 네. 걸 많이 바르려고 해요.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피부과 가서 깜짝 네. 놀란 게 남성분들이 많나요? 네, 너무 많아서 여성분들 한 4, 5, 그러니까 거의 물방 고기만 수준으로 남성 여성 비율이 거진 반반인가요? 같아서 네, 네. 너무 그래요? 놀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가봐야겠네요. 저도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뷰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제약사들까지 미래 먹거리로 미용과 지금 화장품, 의료기기 사업까지도 지금 확장해 나가고 네.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뷰티 테크 시장에 지금 속속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병원 가서 우리가 뭐 레이저 치료를 받는다거나 주사제를 맞는다거나 했었는데 집에서도 이제 손쉽게 레이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그쵸. 시장이 네. 됐죠. 초기 미용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LED 마스크가 10년 전에 굉장히 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네네, 맞아요. 홈쇼핑에서도 홍보 정말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전에 피부 관리실에서 봤던 그런 이제 관리들이 집에서 그것도 좀 더 고급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대중화가 됐다는 거, 가정에서 손쉽게 홈뷰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2022년도 19조 원대에서 2030년도는 규모가 120조 원으로 연평균 한 20% 이상씩 성장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레이저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를 써본 적이 없는데 PPL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네, 것 많이 같습니다. 봐요, 저도. 제가 또 자주 보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 나는 땡땡 이거 있는데 예, 거기 이제 출연자들이 항상 보면은 예, 레이저 그 기기 가지고 네.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상대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저도 이렇게 TV 화면으로 보는 거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붓잖아요. 그 부어있는 그런 출연자의 얼굴이 아침에 이제 호감 선택하거나 이럴 때 사그라드나요? 네, 얼굴이 갸름해지는 것을 보고서 저게 디바이스 효과인가 하고서 약간의 좀 뽐뿌 아닌 뽐뿌가 왔었는데 그만큼 지금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노출이랄까요? 미디어나 뭐 이런 콘텐츠를 통한 노출로 인해서 지금 이런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의료용 지금 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거를 뭐랄까요? 허가를 받는 과정이 좀 더 까다롭긴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의료용이니까. 이제 홈 뷰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더
덜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뭐 제약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또 전자 기업들도 그쵸. 지금 계속해서 홈뷰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런 뭐 노화나 뭐 기미, 잡티 이런 여러 가지 안티에이징과 관련된 이런 홈뷰티 시장은 성장세, 고속 성장세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네.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저기 많은 기업들이 또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졌는데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 세계 곳곳에서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홈뷰티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시장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뷰티 케어 관련 기업인 APR 같은 경우에는 전일 0.4% 소폭의 하락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자사 기기 10,000대를 판매하는 그러한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의료기기 시장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25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리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비침습 관련 기업이죠. 전일 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었고요. 최근에 비침습만큼이나 침습 관련 기업들도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툴리늄 톡신 제재 기업인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서의 수출 물량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선박에 이제 초도 물량을 실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보툴리늄 톡신 시장의 5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자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휴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 제약사지만 의료기기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관련 시장에 진출을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동국제약과 유한양행이 있을 것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전일 시장 바이오주들의 하락세로 2.5%가량 내림세가 확인되고 있긴 합니다만 성우전자와 손을 잡고서 의료 미용기기 기업에 좀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동국제약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0.5%가량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종목별로 움직임이 상이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종목의 흐름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골라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쨌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네. 뭐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어요. 네, 네. 제약회사들도 뛰어들고 뭐 콜라보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다거나 이러고 있는데 이러니까 바로 또 주가에 반영을 못 받고 이런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사들이 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은 고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그쵸. 그에 따른 또 신약 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이제 선순환을 기대해서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파마 리서치라는 파마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이렇게 세 부문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의약품 쪽에서는 21% 정도 이제 사업 부문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 의료기기는 50%, 화장품은 23% 정도 가져가고 있어서 사실 이제 파마 리서치 하면은 의료기기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그래서 많으실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이 파마 리서치에서 만든 이제 의료기기가 주사제 리쥬란 들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리쥬란 이렇게 너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네. 야, 이거 주사제 맞는 분들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주사제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뭐 엠보 효과라고 해서 띠띠띠띠 이걸 계속 이렇게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생으로 놓으면 당연히 이제 아프고 그쵸, 이제 또 뭐 그쵸. 소프트제라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덜 아프다라고 하는데 저는 레이저 치료 한번 받는 것도 너무 아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주사제를 맨 얼굴에다가 이제 필러도 뭐 2-3방 넘게 맞는데 네. 그거를 이제 피부
그 스킨 부스터라고 하죠. 물광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기가 너무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서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지금 동남아 중심으로 해서 시장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네. 리쥬란이 워낙 또 대표 상품이다 보니까 리쥬란 코스메틱도 지금 현재 런칭하면서 지금 화장품 쪽으로도 계속해서 해외 수출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파마리서치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매출액도 2021년도 대비해서 3천억대까지 는 모습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한 2배 정도 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로서도 사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쌍봉 구간대까지 올라왔는데 실적이 사실 작년보다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까지도 현재 엿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쌍봉 구간 돌파 매매로 들어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전거래일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마리서치 실적도 기반이 되어 있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이쪽에도 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는데 한번 살펴보겠고 하나 또 볼까요? 간단하게 볼게요. 두 번째 거는. 동국제약. 아까 동국제약. 제약사들이 제약주들도 예. 홈케어 지금 시장에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동국제약도 화장품 시장에 일찌감치 지금 발을 담궈서 브랜드 센텔리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성장세에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그 의료기기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매출이 한 500억 정도 이 동국제약 쪽에서 마데카 프라임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요즘에는 또 실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 실적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실적 증가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이제 구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상향 추세의 흐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라인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현재 구간 눌림목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 내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 노려보시면서 동국제약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가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안정적으로 좀 투자 가야 되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실적 어쨌든 기대되고 수출 잘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주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을 때 한번 공략해보면서 수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런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슈레이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전략도 잘 알려주시고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어서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가 리포트, 대신증권의 분석 리포트 2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목에 하반기부터는 완만하게 회복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된다고 달았네요. BGF 리테일 2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면요. 매출액이 2조 2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7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편의점 업황이 2분기 성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수 경기, 소비가 악화한 영향도 받았고요. 이에 따라 기존 점포의 매출 성장률이 부진했던 탓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고려되는 바 현재 시점에서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대신증권 목표 주가는 14만 원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점포를 800개에서 900개 정도 신규로 출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점포 수도 최근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점포의 증가율은 5%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점포 간에 이제부터는 매출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규 점포가 많이 출자가 되고 편의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점포 간에 손님을 뺏고 빼앗기는 그리고 매출을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서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편의점 업계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포 하나당 매출 성장률이 둔화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객단가도 그리 높지가 않았는데요. 객단가, 즉 고객 한 명당 지출하는 비용도 상승폭이 1% 정도에 그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을 확인해 보면 꾸준히 좀 정체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2024년만 놓고 봤을 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나아졌다는 건데요. 1분기에는 12%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1분기까지는 판관비 부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건비도 올랐고 또 전기세 같은 유틸리티 비용이 오르면서 판관비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앞서서처럼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구간에서 판매 관리 비용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하반기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BGF 리테일에 관한 리포트가 다수의 증권사에서 발간됐는데 대신증권은 목표주가 14만 원을 유지했지만 상상인증권에서는 목표주가 15만 원으로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살펴보시죠. 마찬가지로 대신증권이고요. 하이브에 관한 분석 리포트였습니다. 하이브 2.0에 대한 코멘트를 줬는데요. 주주 소환을 통해서 하이브가 2.0 체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 4가지로 요약한 리포트였습니다. 특히 이 4가지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한 위버스 멤버십 서비스의 론칭 계획에 대해서 기대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팬덤의 수요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었네요.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요약해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이브 뮤직그룹 에이펙이 신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이브는 현재 멀티레이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멀티레이블 가장 꼭대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브 뮤직그룹 에이펙을 설립하겠다라는 겁니다. 각 따로의 소속사들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음악의 특색이 유지되는 것은 좋지만 최근에 이 다른 소속사 간의 아티스트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슈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에이펙을 컨트롤 타워로 총괄 설립한다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외 현지화 그룹에 대한 코멘트였습니다. 하이브는 지금 일본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현지화 그룹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성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 그룹도 부재한 상황이고 팬덤의 낙수 효과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화 그룹은 지속적으로 배출해서 중장기적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코멘트를 달았네요. 또 세 번째는 게임 그리고 AI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게임 부문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2분기까지 출시된 게임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 4번째 부분이 관건입니다. 바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위버스인데요. 4분기에 이 위버스의 구독형 멤버십이 런칭될 계획입니다. 이전 발표에 대비해서 훨씬 더 팬덤의 유입 요인이 많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벤트 우선 참여권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음악방송이나 콘서트에 선제적으로 응모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인 건데 이것이 팬덤에게 매력적인 구독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향후에 몇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지 그리고 구독료는 얼마나 되는지가 책정이 되면 수익성을 판가름할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2점 서영훈 차장입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 초반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하락 전환하고 하락세가 좀 확대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는 6월 달에 48.5포인트를 발표를 했고 7월 달 46.8포인트를 발표를 하면서 50을 하회하는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낙폭을 늘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경기도나 시그널이 좀 나타나주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기는 급격하게 조금 위축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물론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견조한 부분도 있지만 제조업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애플과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일 한국 증시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강한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는 재차 또 한번 눌리는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좀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당분간 좀 혼조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원이가 EPS가 박스권 중반에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장의 조정 국면을 활용한 분할 매수 기회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역시 전일 강한 모습들을 보였으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고 필리 존스 인수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되고 내년까지 좀 이어질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금요일 시장인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 탄력을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장 초반의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 보셔야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입니다. 8월을 맞이한 이번 주였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시장만 변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나스닥이 2%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한때는 골디락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아하고 환호할 수 있는 골디락스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펼쳐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일단 9월에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경기 침체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보니까 4달 연속으로 좀 위축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이 고용과 관련해서도 역시 탄탄한 고용이 지속되다가 이제는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을 미리 좀 대처해야 되는 건 아니었나, 7월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그런 또 비판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투심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장 출발 전에 또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자, 박수범 대표님께 먼저 오늘 시장 장 출발 전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또 급락했다, 하루는 또 급등했다가 진짜 우리 이제 시장에서 좀 갈피를 못 잡는 갈지자 형태의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을 지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별 EPS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EPS라면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BOE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리오틴토라든가 BP라든가 리오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개발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B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라든가 이제 에너지 쪽을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엑소모빌 다음으로 좀 유명한
유명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좀 좋지는 못해요.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분위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좀 EPS가 좀 나빠지는 흐름인데 재밌는 건 이제 아시아 쪽 특히나 이제 대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EPS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뭐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한국 시장을 뭐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미국의 그 MSCI 그 코리아를 좀 보더라도 12개월 예상 이제 EPS 성장률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51.9% 정도 그리고 이제 퍼가 이제 9.9배 정도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현재 뭐 버블이 형성되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릴 거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뭐 중심을 좀 잡아주면서 시장을 좀 우리 지수를 좀 견인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하반기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솔직히 뭐 미국의 지금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좀 조정받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당연하다고 좀 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달렸어요 상반기 때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현재 뭐 애플 빼고는 간만에 보니까 애플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이제 M7 종목들 다들 좀 조정 좀 받았더라고요. 그 받은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뭐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뭐 진짜 경기 침체로 지금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도 좀 양호하게 잘 나왔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YOY상 28% 정도 매출액이 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428% 정도 작년 대비해서 좀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OP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5.5%로 뭐 좋은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고 뭐 DRAM 같은 경우에도 ASP가 지금 현재 9% 정도, 낸드 같은 경우에도 ASP가 6% 정도 성장성에 대한 뭐 레거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가격 상승 흐름들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핵심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갭 하락으로 시작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뭐 중심을 잡아준다면 우리나라 지수 그렇게 크게 급락하는 흐름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봐야 될 거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셀트리온 제약과 지금 합병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좀 셀트리온 제약을 좀 매도하는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합병 비율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최근에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뭐 제네릭 제품들을 또 영업하기도 하고 있고 뭐 램시마라든가 트룩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시밀러를 국내에서 지금 현재 판매량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셀트리온과 좀 비교했을 때는 아무튼 합병 비율에 있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좀 낮게 좀 측정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합병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서정진 회장도 여론의 추이를 보고 주주들의 추이를 보고 좀 합병할지 안 할지를 좀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원 대표는 국내 증시 버블이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와 함께 삼성전자 여전히 좋게 평가해 주셨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합병 이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방산주의 초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금방바까지 했죠. 금융, 방산, 바이오. 친구가 조가 있는 거예요. 조선. 금방바조, 이래가지고. 반도체는 10시가 되어서 꺾이면 뒤통수 맞는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죠. 금융, 방산, 바이오는 플러스를 유지하더라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선, 현대로템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뭐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지금 이제 긴가민가한데 어쨌든 뭐 지금 이스라엘 그 총리는 네타냐후는 아무도 못 건듭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이 바이든이 뭐 무기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너 우리 혼자 알아서 싸우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란도 끝까지 안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뭘로 죽였냐가 지금 뭐 의문시 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심장부에다가 날려서 그냥 최고 정치 지도자를 날려버리는 지금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란의 참전이 지금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게. 이란이 참전을 하면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이란이 참전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뭐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뭐 누가 뭐 하면은 무조건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방산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서 계속 그 무기가 딸리게 되면 왜냐면 우크라이나 쪽에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낙수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중동에 불안이 오면은 또 중동의 그 다음 위협 타겟이 될 주변 국가들이 또 얼른 하고 빨리 나도 수입해야 되겠다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K게임 벼랑끝 부활, 이게 두 번째인데요. 넥슨 게임즈 디센던트나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흥행하면서 지금 게임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BBIG라는 그 게임 펀드가 나올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20일부터 25일 날 독일 켈른에서 게임스컴이 열립니다. 게임의 최대의 축제입니다. 지금 왜냐면 E3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하는 게임은 저기 서브컬처로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원탑으로 올라섰습니다. 게임스컴 8월 20일 앞두고 지금 20일 남았죠. 10여일 남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습 의료기기의 시간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비침습 의료기기가 상당히 갔었는데 침습 의료기기가 상당히 셉니다. 지금. 휴젤이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파마리서치가 10%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파마리서치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톨리눔 톡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톨리눔 톡신이나 이제 그 뭐 필러 이런 것들의 침습 의료기기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알려주신 개장전 탑3 시장에 반영되는 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장 출발 직전인데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양 시장 모두 큰 하락으로 출발할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이제 출발도 한 2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 역시나 미국 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2% 이상 빠지면서 2,720선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7%가량 하락하면서 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코스닥 오늘 다시금 8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가 더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발목을 잡았는데 특히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급락세가 국내 증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권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5위권까지 일제히 하락 출발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무려 7% 이상 빠지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갭을 깊게 내리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같은 지금 기술주들의 하락에 SK 하이닉스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2.4% 하락으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일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0위권까지 모든 종목이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기업들 3% 이상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버텨줬던 금융주들도 2%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5위권 역시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 일제히 지금 부진한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2차 전지 반등 속에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오늘 다시금 2%가량 빠지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봤을 때 휴재, 보톨리늄 톡신 관련 기업이죠. 0.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일제히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좀 힘든 장이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2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졌는데 오늘도 결국에는 양시장이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6% 넘게 하락했고요. AMD도 8% 넘게 하락, 퀄컴이 9% 넘게 하락했고요. 인텔도 실적 발표했는데 가이던스에 부합하지 못했고 분기 배당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5% 넘게 급락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더 크게 10%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3% 가까이 낙폭을 기록하면서 출발했습니다. 87,000원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셨지만 낙폭이 더 크게 나옵니다. 5% 가까이 SK하이닉스가 조정받고 있고 이 외에도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 한미반도체도 6% 넘게, 이수페타시스 5% 넘게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2차 전지, 금융주 할 것 없이 대부분 자동차 업종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오늘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 넘게 낙폭이 깊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1.7% 넘게 하락세로 오늘 장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좋지 않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를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다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 대한 영향 역시나 고스란히 우리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 이상 빠지면서 결국에는 2,720선까지 내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1.7%가량 내리면서 79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그리고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급락세가 우리 시장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출발 상황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모두 다 20위권의 모든 종목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2.5% 내림세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5.3%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일제히 5%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2% 이상 빠지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관련 기업들도 2% 이상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시장을 좀 지지해줬던 하방 지지선이 돼줬던 저 PBR 관련 기업들도 오늘 흔들리고 있으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 3% 이상 빠지고 있고 신한지주 1.6% 그리고 삼성생명 0.6%, 삼성화재도 2% 이상 빠지면서 금융주, 보험주들도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 이상 내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역시나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관련 기업들 역시나 오늘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위권 내에 있는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다만 JYP 엔터와 넥슨게임즈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1위권부터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반짝 반등했다가 오늘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힘이 없습니다. 알테오젠이 2%가량 하락하고 있고 HLB도 1.3%,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도 일제히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어제 8% 이상 빠졌습니다.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 속에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실리콘2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게임주인 펄어비스는 1.9% 내림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주 가운데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인 퍼스트 디펜던스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넥슨게임즈가 시가총액 20위권 안으로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나 0.8%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엔터주들 많이 눌렸습니다. JYP 엔터 0.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파란색에 더 짙은 하락폭이 깊은 종목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5%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소울브레인, HPSP 2에서 3%가량의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그러면 어떠한 업종이 우리 시장을 좀 버텨내주고 있을까요? 업종별 상승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 가운데서도 오늘 통신 업종이 0.2%가량 상승하면서 업종 가운데 유일한 상승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업종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버텨주는 모습,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아랫단 오늘 업종 상승률에서는 하락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조선업종이 0.6% 내리
내리면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는 오늘 지금 매수세가 그래도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0.6% 하락하고 있고 그룹지주, 음식료, 보험, 금융, PBR 관련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하락되고 있는 게 나타나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상위권에는 랭크되어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 세워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낙폭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다가 그나마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1.9%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800선 아래에 799포인트 선에서 1.67%의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역시 매수하는데 기관의 매도가 900억 원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좀 흔들립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1.7%대 낙폭을 여전히 코스닥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1,360원대로 떨어졌던 환율이 오늘은 다시 5.8원 정도 올라가면서 1,372원 이 정도에서 출발했고요. 1,373원대까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오늘 시장 크게 흔들리는데요. 이 정도로 흔들릴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상황. 지금 현재 지금 파생 쪽도 마찬가지고 선물 쪽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좀 약간 조금 좀 읍스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진짜 오늘 정말 진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정말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았으면 이 정도의 선물 매도 물량 절대 안 나옵니다. 최소한은 아침부터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내리꽂는 엄청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하락 추세가 그렇게 강하게 만들 의지가 없다, 외국인들은. 그리고 제가 장기 시작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쪽 EPS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북미 시장과는 분위기가 결이 조금 약간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좀 약세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들에 있어서 그 밸류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시장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의 모습을 보면 일단 지금 이제 하이브도 조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마지막 방송에서 마지막 프로에서 제가 추천하기도 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하이브의 실적들이 좀 하반기에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스포티파이 쪽에서도 지금 K-팝 관련해서 하이브 소속이 이제 1위가 아일릿입니까? 아일릿 그리고 2위가 뷰 그리고 3위가 르세라핌 이렇게 해서 거의 다 하이브 출신의 아티스트들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음원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지할 수 있고, JYP라든가 YG엔터라든가 최근 들어서 하반기에는 이제 또 콘서트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개별적인 성향으로 주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이라든가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 KT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좀 시장이 좀 좋지 못할 때,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방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요. 물론 지금 이제 갭 하락으로 시작되면서 지금 이제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변동폭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아요. 개발하간 시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62평선을 지지하는 흐름들은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62평선 깨도 좀 상관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62평선 이하로 좀 내려온다면, 그리고 79,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해야 된다라는 좀 관점이기 때문에 79,000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삼성전자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매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정도의 하락 오히려 좀 매수 기회를 삼아보자라고 박수만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근데 지금 코스피가 낙폭이 더 깊어지고 코스닥이 둘 다 2% 넘게 낙폭이 깊어지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4%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4.27%나 지금 니케이 지수가 빠지니까 시장에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신일섭 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뭐 이 오늘의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최근에 계속 경고 사인을 주었는데 지금 추세가 이탈이 된 것인지,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미 엔비디아와 테슬라라는 양대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 아래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드렸죠.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서로 싸울 때가 좋았을 수도 있다고. 이제 그 싸움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시소 게임을 하면서 그래도 설왕설래를 하면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하나라도 오를 때가 있었던 때가 좋은 거지. 이제 두 개가 다 무너져 버리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서로 싸움할 것도 없죠. 다들 궁핍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럼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수를 움직이지 못하나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애들이 결국 버티겠죠. 오늘도 지금 방산이 강하네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16 플러스고요. LIG 넥스원이 1.47%에서 1.71%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랜덤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시장에서 1, 2, 3등주. 그러니까 1, 2, 3등이라는 게 지금 시가총액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지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강한 순서대로 얘기 드린 거죠. 현대로템은 1.29 마이너스입니다. 3등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비침습, 침습 이쪽도 여전히 강하죠.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계속 플러스 하다가 지금 딱 보합이고요. 지금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네요. 그다음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클래시스, 그다음에 루트로닉까지 3인방이었는데 루트로닉을 데리고 나가버렸잖아요. 사모펀드가. 루트로닉이 빠졌으니까 이제 클래시스랑 제이시스 메디칼 두 개 투톱이겠죠. 얘네 투톱, 클래시스는 1.69 정도 마이너스인데 굉장히 양호하고요. 비침습에서 얘네 두 개. 그다음에 침습으로 가면은 침습 찌르는 거죠. 휴젤이 요즘에 좋았는데 오늘 2.64 정도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요. 아까 전에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는 뭐 필러는 아니고 힐러라고 하죠. 리쥬란 힐러. 이것도 0.20% 마이너스인데 지금 좀만 더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를 갑니다. 2023년 8월 달에 15만 8,200원이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만약에 이번에 가면 16만 원 돌파와 함께 드디어 15년도에 상장된 뒤에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그 게임스컴에 참여하는 게임 회사들 이쪽이 강한 거죠. 시프트업은 참여를 안 하니까. 지금 넥슨 게임즈가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넥슨 게임즈가 지금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2이네요. 그다음에 크래프톤, 지금 크래프톤 최근에 모습 상당히 좋죠. 크래프톤도 이번에 그 신작을 2개 공개합니다. 게임스컴에서. 하나는 당연히 그 배틀그라운드고, 그래서 3개인데 크래프톤도 지금 1.04 마이너스인데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지금 조정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화끈하게 가고 있는 거는 하나 있긴 합니다. 오늘 저기죠.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뭐 일본에서 변이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이 되고 바이든도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랩지노미스, 진매트릭스,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시젠, 현대바이오, 팜젠사이언스, 바이오니아, 미코바이오메드, 오상자이엘 이런 진단 키트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원숭이 두창, 뭐 이름 나쁘다고 해서 엠폭스로 바꿨죠. 엠폭스, 코로나, 어쨌든 그런 진단 키트들을 만드는 업체들인데 오랜만에 이런 기업들이 가고 있다. 뭐 시장이 되게 굉장히 안 좋다고, 질이 안 좋은 것을 저기 사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이죠. 지금 그 정도밖에 없고, 그럼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삼성전자는 그 현대차는 그래도 찍고 왔는데, 찍먹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기아는 이제 구출을 했고, 그 정도 시간이면 구출해서 탈출할 시간이 있었죠, 기아는. 현대차는 찍고 와버렸고, 삼성전자는 찍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려가지고 HBM3E 그 못해서 결국 그게 관건이었잖아요. 그때 말할 때도 실적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HBM3E가 통과돼야 돼요. 실적이 좋은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SK 하이닉스와 함께 경쟁하는 그게 가장 포커스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미 그게 나와도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HBM3 테스트 통과가 콜 테스트 통과가 나온다고 해도 안 먹혀요, 이제는.
시점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조정은 시작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휴가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조정은 그냥 단순 간단한 기술적 이격 조정을 넘어섰어요, 이미 엔비디아, 테슬라가 지금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 다운된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름은 좀 넘겨야 될 것 같고요. 가을이 지나서 한 3분기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조정 꽤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좀 추세 이탈했다라고 신 위원님은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업종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봐야 될 텐데 낙폭 양시장 더 커지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60개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400개가 넘게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시장에서 그나마 또 주목받고 있는 업종, 종목들 뭐가 있을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다양한 섹터를 좀 고르게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그라미 크기가 굉장히 비슷한 섹터가 많은데요. 다만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가량의 급락을 했고요. 미국의 기술주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리스 부통령 오늘 테마성으로 움직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가 대의원의 99%의 지지를 얻어서 유일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투표에 올라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에 대한 검색 빈도 높습니다. 역시나 실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 오늘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6% 그리고 리비안이 간밤에 7%가량 급락한 가운데 이에 대한 영향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아이폰, 이 애플이 2분기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 속에 아이폰 관련 섹터도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명 손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시간외부터 강세를 보였고요. 결국에는 상한가에 올라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재에너지 관련 해리스 부통령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DGP가 오늘도 2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뉴보텍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입니다. 무상감자 후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단으로는 지금 테마성 움직임 강한 종목들이 줄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 19%가량 상승하고 있고 메가이시에스도 12%가량 오름세, 랩지노믹스도 9%가량의 상승력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지금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코로나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고요. 석유 그리고 해운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에 대한 긴장감 고조가 해운주들 그리고 석유 관련 기업들의 지금 상승폭 확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게 양지사의 상승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품절주죠. 시장이 좋지 않고 크게 흔들렸을 때 품절주로 좀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양지사가 1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이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비슷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운 관련 기업의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그리고 석유 관련 기업인 흥고석유가 지금 강한 거래량에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관련 기업인 랩지노믹스가 10%가량의 오름세 지금 거래량 두 번째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젠텍도 휴마시스도 다 코로나 관련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와 함께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구리, 전선 관련 기업들 오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 5%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섹터 가운데서도 지금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은 쉬어갑니다. 우리바이오가 6%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지금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2% 넘게 전부 다 2.53%, 2.63%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2,700선 이탈도 오늘 오후까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성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계속해서 4.5%대까지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시총 상위 종목 30개 이상이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박수범 대표님, 이런 시장에서는 그럼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역으로 좀 살펴봐야 될까요? 재밌는 건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던 2차 전지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셀도 마찬가지고 소재도 마찬가지고 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상승하는 건 아닌데 지수 대비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금 이제 현물이라든가 선물 매도에 비해서 2차 전지 쪽이 잘 견디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삼성 SDI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변화를 좀 주고 있어요. 좀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강해지는 흐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지수 하락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을 잘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 마이너스 2%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차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그동안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제가 그전에도 어닝 쇼크가 좀 발생할 것이다. 근데 어닝 쇼크 이후부터는 2차 전지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서 OPM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EPS라든가 과거보다는 3분기부터는 좀 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2차 전지를 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 대비 시장 하락 대비해서는 지금 2차 전지가 좀 견디고 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셀이 되었던 소재가 됐던 에코프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홀딩스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도 괜찮고 지금 셀도 괜찮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탑픽으로 보는 회사는 일단 삼성 SDI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를 탑픽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제일 먼저 좀 상용화 시킬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술력도 지금 현재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 LG 엔솔 같은 경우는 GM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던 이제 공장들을 어느 정도 이제 공장을 좀 늦추겠다, 준공 시점을 늦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지금 이제 캐즘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대로 투자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라는 이제 자신감 있는 행보를 좀 보여줬다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과 이제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어느 정도 밸류상 봤을 때도 이제부터는 좀 그래도 좀 상승해야 될 시점이 좀 오지 않나.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나눠져 있어요. 엔트리급이 있고 스탠다드급이 있고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전기 자동차도 똑같은 전기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엔트리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일 거고 스탠다드급이라든가 프리미엄급 같은 경우는 삼원계 배터리라든가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기차도 이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상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2차 전지를 이제부터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장 하락 대비해서 잘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의원님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이 반짝 올랐던 게 마지막 탈출 기회를 주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 신의원님은 좀 살펴보고 계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에서 머크나 에브비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이런 제약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버티는 그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어차피 해봐야 안 되는 말이니까. 근데 아쉬워서 한 말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제약주가 없습니다. 어제 코카콜라 이런 것도 급등하면서 음식료 제약이 받쳐준다면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세계적인 음식료 제약이 없다는 거 정말 아쉽고 어쨌든 아쉬운 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안에서 지금 할 걸 찾아야겠죠.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이 침습 의료기기, 비침습 의료기기 중에서 클래시스랑 제이시스 메디칼의 투톱인데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 반도체 얘기 드릴 때 마찬가지인데 갭 상승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9시 반 정도 나가잖아요. 저희 10시까지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0시가 되면서 그게 꺾여버리면 힘이 꺾여요. 왜냐면 9시부터 10시까지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고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밀리면 그게 그 기세로 12시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장 후반은 다시 못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10시까지 만약 계속 버텨서 플러스를 기록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3개월 연속 급등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튄다면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를 가게 됩니다. 이것도 작년 8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그 넥슨 게임즈 노려볼 필요가 있죠. 지금 넥슨 게임즈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4월 달 역사적 신고점 바로 아래 있죠. 지금 여기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인데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밀리지 않고 있어요. 저 가격에서. 저걸 밀리지 않고 만약에 밀고 나간다면은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산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LIG 넥슨이 밀리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 지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지금 KB금융,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가기 전에 맨 처음에 스타트 끊었던 그 왕자가 누구였나요? 바로 메리츠금융지주. 네이버, 카카오 전부 쪼개기 상장하고 있을 때 합치기 상장했던 그 메리츠금융지주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 그다음에 JB금융지주, 전북금융지주로 이 지방은행주로 지금 그 굉장히 갈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 메리츠금융지주, JB금융지주는 거의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려보는 전략이 괜찮다. 한 5개 종목 나왔죠. 동일한 것은 오늘도 10시까지 버틸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번 달에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전고점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종목들 10시까지 한번 잘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가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박수범 대표님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예측 매매를 하는 매크로를 예측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뭐 하루는 또 급등했다, 하루는 급락했다가 하면서 뭐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계속해서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현재 시장 바라보시면 좀 한숨이 나오실 거예요. 뭐 한숨 쉬지 마시고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오늘 하루도 소탕하게 좀 웃으면서 좀 오늘 시장 이것 또한 지나가리니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이니까 오늘 좀 알코올도 좀 약간 좀 저녁에 섭취하시고 아무튼 다음 주를 좀 기대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뭐 일본 지금 현재 뭐 선물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아지고는 있는데 저 정도 가지고는 뭐 한국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다음 주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정도는 뭐 모니터를 좀 끊어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도 자연스럽게 한숨을 쉬셨어요. 자, 그러면 시니어님은 오늘 키포인트 뭐라고 잡을까요? 네, 시장은 새로운 얼굴을 원한다. 시장이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핑계 찾고 있잖아요. 왜 떨어졌을까? 엔비디아는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 제가 보기에 아무리 밤새 24시간 분석하고 말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정답은 많이 올라서 떨어진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다고요? 우연히? 아니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나와서? 아니요, 그냥 많이 올라서 그게 다 핑계로 붙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르는 것이 새로운 슈팅 스타를 원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항상 똑같잖아요. 스타를 계속 보면 계속 똑같은 스타가 나오면 지겨워요. 그렇죠? 황정민 씨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계속 또 영화를 찍으면 어느 순간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의 스타를 원하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 뭐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통해서 이슈를 터뜨리던 건가, 아니면 게임주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게임주에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도깨비 같은 게임이 빨리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역사를 쓴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손바뀜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지금 이 지지부진한 분위기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부진한 분위기 속에 계속 무슨 해리스, 트럼프, 트레이드주, 뭐 코로나 관련주,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자잘하게 움직이는 피곤한 장세가 계속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그래서 주말도 휴가를 가야겠지만 그냥 한 달을 잡아서 8월 달은 휴가를 떠나는 게 어떤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반증이겠죠. 두 분 오늘 또 어려운 시장인데 잘 저희가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도움 주시고 종목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저희가 늘 매일매일 좋은 양질의 종목을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너무 어려운데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미래에셋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요. 지금 최근에 지수가 좀 계속 흘러내리는데 증권주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 상황이 7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다 강하게 주면서 어떤 연준 피봇에 따른 시장이 약간은 과격한 말로는 발작적인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거의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일 수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펀더멘탈에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의 그 펀더멘탈을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회복 속도가 동종업종에서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PF 충당금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부분으로 하반기부터 이런 그 이익 성장이 양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비율이 동종업종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 친화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떤 밸류어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주주 친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연초부터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셋증권 가격 전략도 바로 잡아볼까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오늘 말씀해 주신 가격 전략 눈높이로 잡고 한번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미래에셋증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대응 전략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오히려 실적 펀더멘탈이나 밸류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인사들의 발언 속에서 돈이 되는 힌트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인사들의 발언 2명의 발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발언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삼성전자가 2분기 세부 실적, 확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건 역시나 반도체 부분, DS 부분의 실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잠정 실적에서 이미 예상을 했었겠지만 잠정 실적보다도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잠정 실적이 됐을 때 그 당시 이제 증권가 컨센서스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5천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적을 갖다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10조 5천억이 나와서 2조가 이제 더 넘게 추가돼 가지고 삼성전자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반도체 DS가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사업부에 같이 하는 MX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가전 사업부가 있는데 아무리 사업부를 뒤져봐도 사실 그렇게 2조 가까이 그 영업이익이 뛸 수 있는 사업부는 이제 DS 사업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이제 DS 부분이 한 이제 6조가 넘게 이제 영업이익을 올린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추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추정이 사실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S 부분의 이제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망과 실제로 이제 그 수치가 이제 확정된 건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또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그 낸드 플래시랑 그 디램 메모리가 진짜 업황이 호전되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했던 이제 그 실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부분이 지금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성공을 했다.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엔비디아발 이슈가 지금 커머런스 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엔비디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도 3분기 HBM에 대한 그 출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연장선상으로 HBM3에 대해서도 2분기를 봤을 때 매출액이 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엔비디아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잡힐 때가 언제일지도 궁금하고요. 출하가 또 언제 성공할지도 많은 분들께서 좀 주목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은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막 DS 아, 부분도 그래요? 여러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DS 부분 다른 사람들 물론 이제 같은 동료니까 아름아름 물어볼 수 있지만은 네. 또 예민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쉬쉬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당연히 외부에서도 네. 투자가들뿐만 아니라 뭐 너무 궁금해요. 경제계 전체에서도 네. 아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결국 김재준 부사장의 이제 워딩은 뭐냐면은 NDA 때문에. 그러니까 NDA라 뭐냐면 기업 간의 비밀 유지 각서가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말은 못 한다. 네. 근데 뭐 잘 진행 중이 있다. 뭐 이러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3분기나 네. 뭐 그런 것들 얘기해냈고 또 이제 애들러서 말씀하신 게 이제 HBM 매출이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그 딱 짚어야 될 게 있는데 HBM3를 갖다가 필요하는 것이 엔비디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그 AMD도 HBM3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AMD도 그 엔비디아의 경쟁 회사로서 동일한 어떤 칩을 그 지금 같은 이제 그 AI 서버 칩을 갖다가 생산하는 게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 소수긴 하지만 이제 그 AMD도 있거든요. 그럼 AMD도 당연히 이제 HBM3가 필요한 거고. 그러나 HBM3,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3는 너무나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그걸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뭐 작년부터 완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선가는 AMD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3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데가 테슬라도 HBM3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하려면은 그 많은 그 빠른 어떤 그 메모리 그 기능이 필요하면 HBM3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HBM3의 매출 올라간다고 애들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HBM3 매출 올라갔으니까 엔비디아 납품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과 다르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3를 엔비디아 납품했다면 삼성전자가 제 생각에는 공식적으로라도 보통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나오지만 공식적으로라도 이제 워낙 그 관심 많은 사항이니까 엔비디아 납품했다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컨퍼런스 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오해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이게 결국 이제 HBM3를 갖다가 엔비디아 언제 납품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한 달 전쯤 말씀드렸는데 그 2분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뭐 2분기 지나갔죠. 3분기 빠르면 3분기인데 사실 3분기도 좀 쉽지 않고 뭐 올 연말이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 HBM에 대한 퀄텍스 통과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 네, 이제 HBM3E에 대한 그 팔단이라든가 적층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의 기술력 뭐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게 속도가 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또 다시 한번 이제 기본적인 걸 정리해드리면 HBM이라는 건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서 신생 사업부 같은.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스타트업 같은 그런 또 성격을 보시면 됩니다. 네. 당장 매출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거 언제가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큰 회사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물론 삼성은 더 큰 회사죠. 삼성전자나 그런 회사에서 HBM 갖다 우리가 연구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HBM 지금 3가 이제 관건인데 HBM 자체에 처음은 삼성전자 양산을 했어요. SK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 양산했을 정도로 이제 처음에 기술력은 좋았다. 그러나 19년도 말에 당시 이제 김기남 이제 부회장께서 이제 HBM에 대해서 계속 인적 자원과 돈을 집어넣고 있는데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HBM 사업부 연구팀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해체시켰는데 SK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박성호 부회장 그다음에 바톤을 받은 이제 이석기 대표가 HBM 사업부를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둔 것은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굳이 이걸 없앨 필요가 있느냐. 적정한 선에서 배분을 해서 이 사업부를 갖다 유지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맥락에서 그 두 중요한 CEO께서 이제 HBM 사업부를 꾸준히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한 것이 작년에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주가 매출로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19년도에 이제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HBM 사업부를 갖다가 뒤쫓아가는데 그러니까 최소 이제 4년 정도의 그 시간적 간격이 있고 후발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생긴 이제 간격을 여전히 못 좁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네. 시간적 간격에 4년이나 시간적 간격도 있지만 거기 시간적 간격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 보시면 되는데 네. 어떤 작동인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특허입니다. 아, 특허요? 예,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HBM3에서는 적어도 SK하이닉스가 선도 기업이다 보니까 네. 선도 기업이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나잖아요. 그쵸. 그 성과를 내면 대부분 이제 그 성과를 거 갖고 특허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3만 관점에서 보면 후발주자인데 네. 후발주자가 겪는 애환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후발주자가 이거 중요하니까 하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적 자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야근도 시키고 하는데 열심히 개발하다 보니까 야 이거 좋은데 이거 특허 한번 조사해봐. 그때 SK하이닉스가 걸어놨어요. 그러면 그 특허를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개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텐데 불구하고 그 최적의 경로를 SK하이닉스가 잡아서 특허를 내놨으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특허를 갖다가 우회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몇 배의 노력과 몇 배의 이제 성과가 필요하다. 이런 걸 삼성전자가 이제 겪다 보니까 여전히 2분기가 지났지만 사실 뭐 경질된 경기현 대표 같은 경우 작년 9월에 네. 9월에 HBM을 갖다가 MB에 납품했다 얘기를 했었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작년 9월에 HBM을 납품할 때 네. 얘기했었는데 못 지켰잖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5월 11일 날 그러니까 5월 20일 날 경질되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현 대표 경질이 사실 맞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몇 년간의 간극이 있고 특허라는 문제가 있고 이런데 어쨌건 뭐 그런 어떤 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현 대표의 책임으로서 경질을 했는데 삼성전자 실무진 입장에서는 특허를 우회하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직까지도 수율도 못 맞추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이제 겪고 있다. 그래서 특허는 선발짓 단이라는 것은 그런 점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사실 예전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지금 우리가 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이제 선도 기업은 이제 혼다랑 도요타였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는데 하다 보면 결국 특허가 어디서 걸려요. 특허를 우회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현대차가 정말 어려운 길을 걸었는데 정말 천우신조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서 오늘의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입장에서 뒤지지 않는 연구 개발을 했던 것이고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서 HBM 사업의 후발주라서 되게 서름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이제 HBM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주가만 떨어졌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YTD 한 뭐 4% 정도 수익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뭐 한 17% 정도 YTD가 났어요. 이렇게 이제 그 주가 순위에도 여전히 큰 차이를 갖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의 후발주자로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이 선들을 무사히 넘어서 올해 3분기에 HBM3E에 대한 양산 발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사 코멘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사의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네,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의 글로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급등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뽑아주신 이 코멘트가 이번 주의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주에 좀 그렇죠. 영향을 예. 미쳤는데 이 부분 좀 확인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연합이 됐냐면 네.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를 만드는 이제 SK 하이닉스. 그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HBM3를 만들어서 그 TSMC에 주면은 TSMC는 엔비디아가 제공한 이제 설계 도면을 갖고 H100, 뭐 지금 이제 하반기에 출시된 B100 같은 걸 만듭니다. 네. 그 만드는 어떤 얼라이언스가 형성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HBM3를 만들 때 그 8단, 그 웨이퍼의 네. 8개가 이제 적층이 돼 있는데 8개 적층하되 연결하는 그 과정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독점하고 있고 TC본도가 독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새 회사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좀 아까 화면을 보여준 대로 애플에서 사실은 하루 차이로 이제 제 기억에는 CNBC에서 먼저 이제 보도를 했고 애플이 이제 그 AI 생성형 서버에서 칩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칩이 엔비디아가 아니고 그 구글이 자체 개발한 칩을 갖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CNBC 보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는 하루 차이인지 아마 그 시차 때문에 이제 한 12시간 차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나서 애플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논문에서 그 밝힌 게 아까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생성형 AI를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구글의 이제 칩을 사용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전체적인 큰 그림이 흐트러진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쭉쭉 뻗어가면서 옆에서 SK하이닉스도 이제 상소연자를 갖다가 아웃퍼폼했는데 그것이 깨졌다 생각하니까 뭐 주가가 뭐 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애플이 지금 구글 걸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예. 좀 출렁임이 나타난 건데 지금 대표님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예. 좀 표현해 주셨어요. 그럼 어떤 오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원래 구글 칩을 사용한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작년 말부터 알려졌던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주가가 떨어진 걸 보고는 너무 진짜 과도하다. 이상하다. 진짜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이상해. 네. 이제 이런 게 생겼는데 네. 그런 이제 오해도 하나 있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작년 그 지난주에 네.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순다이 그 CEO랑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네, 네. 야 너네 그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구글이 이제 분기당 한 12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나 얘기했어요. 그러면 120억 달러 다 뭐냐? 그 AI 인프라 구축하는데 120달러 쓴 거고 대부분이 이제 엔비디아의 칩 구매하는데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근데 구글이 왜 지난주에 주가가 떨어졌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돈은 언제 벌어? 라고 질문하니까 그 CEO가 야, 좀 기다려봐. AI로 돈 버는 거 쉽지 않아.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에서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애플이 구글의 칩을 사용하는데 근데 구글의 칩을 사는데 구글은 정작 누굴 것 갖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있느냐? 엔비디아의 칩을 갖다가 엔비디아한테 돈을 퍼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실적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먹이사슬 구조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자기의 칩을 구글에 납품하고 구글,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구글이 납품하는데 구글도 사실 불안하죠. 또 구글 같은 회사가 왜 언제까지 우리가 그 엔비디아에 의존해야 되느냐? 우리도 독자적 개발하자. 독자적 칩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독자적 칩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구글 내부에서 그는 이제 메이저가 아니고 소수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소수의 칩을 애플은 좀 엔비디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거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이 논문으로 왜냐면 연구를 하는 거니까 논문으로 나온 것이 시장에서 너무 과민 반응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생성형 AI에서 파생된 다양한 칩들에 대한 경쟁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에 대한 진영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 생태계가 어떻게 또 형성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데일리 TV 마켓나우 2부, 3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말도 푹 쉬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보다 더 발빠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